안녕하세요.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법무사와 중개사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법무사와 중개사는 상당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자격사입니다. 전통적으로 법무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 그 소유권 이전,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사실은 중개사와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업무죠. 그래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법무사가 이제 등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알고 있는 업무가 바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또 이것이 중개사 분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어떤 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중개사 사무실에 가죠. 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중개사 분들이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몇 달,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인에게 이전이 되겠죠. 그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자격사가 바로 법무사입니다. 법무사는 법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부동산 등기 업무를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법무사는 이제 이전 등기 업무를 기본적으로 많이 했죠. 또 일도 많고 사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여러 가지 좀 변형된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됐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중개사 사무실에 가셔서 여러분이 일단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제 법무사 사무실도 이제 중개사 분의 소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중개사분이 소개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다 보니 이제 사실 어떤 법무사가 이제 좀 약간 욕심이 나겠죠. 옛날에는 중개사와 매도 매수인이 법무사 사무실에 와서 이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주고 뭐 업무를 했었는데, 누군가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직원을 보내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업무를 많이 하겠지. 그렇게 돼서 직원을 중개사 사무실에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을 보낸 사무실이 사실 거의 싹쓸이를 했겠죠. 그런데 그 직원이 여기저기 중개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다 보니 이제 중개사가 다 자기와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왜 얼굴 갖고 이렇게 하지? 내가 훨씬 더 일을 많이 가져올 수 있겠다. 거래처가 생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법무사 분에게 제의를 하겠죠. 내가 매달 얼마를 줄 테니 법무사님이 저에게 자격증을 좀 대여해달라. 자격증도 주고 뭐 도장도 주고 뭐 지금 같으면 공인인증서도 좀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겠죠. 근데 이제 그 법무사 분께서 나이도 좀 지긋하시고 별로 집에서 할 것도 없는데 사무실도 운영을 하기 좀 힘든 상황에서 '이게 웬 떡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명의대여의 어떤 태동입니다. 그래서 중개사와 어떤 그 명의대여 사무실과의 유착 관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누군가가 또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사무장이 "안 되겠는데 나도 일을 따고 싶어." 이렇게 해서 "그럼 내가 약간 그 뭐 10% 20% 이렇게 리베이트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일을 가지고, 그 또 다른 사무장이 "나는 30%를 주겠다." 또 다른 사람은 40%를 주겠다. 누군가는 50%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그 매수인들에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을 뭐 채권이나 여러 가지 다른 공과금에서 뻥튀기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에 관련된 보수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게 뭐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수를 깎아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공과금 명목으로 이제 비용을 많이 올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피해는 거의 국민들만 지게 되는 거죠. 평생에 한 번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굳이 뭐 그런 가격을 막 따져가면서 이게 맞네 틀리네 물어보는 것도 헷갈리고 골치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즘 또 새로운 방식의 또 그런 또 변형된 내용을 또 제가 좀 보게 됐어요. 보통 매수인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살 경우에 거의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대출을 받다 보면 본인이 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돼요. 그러면 은행과 거래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은행의 또 법무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요즘 거의 뭐 은행권은 거의 이제 또 법무사 사무장이 거의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법무사 본직이 영업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맡기라고 은행 쪽에서 이제 또 종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매수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럼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사실 한 곳에서 하는 게 편하기도 하고, 또 안 하면 그럼 대출을 못 받는다 막 이런 얘기까지 막 하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은행 쪽에서 추천하는 법무사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거의 은행권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중개사 사무실에서 소개시켜 주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해요. 그런데 사실 거의 이런 경우에는 법무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무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영업을 했던 그 태동 자체가 그런 명의대여의 어떤 좀 시초가 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동산 매매 시장의 거의 90%는 명의대여 사무실이 현재 이제 뭐 잠식을 당한 그런 상태인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무사 시험을 붙고 이제 법무사를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께서는 좀 이제 중개사 사무실과 협업을 해서 매매 시장에 뛰어들기가 상당히 좀 힘든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사무장들과의 그 어떤 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은행권 법무사 사무실과 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시장을 들어가려면 은행이나 또 다른 곳을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게, 물론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여러분들께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해주는 은행을 통해서 또 소유권 이전까지 해야 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분이 대출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중개사분이 소개해주는 뭐 명의대여 사무실 말고 여러분들께서 주위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직접 좀 찾아서 물어봐서 법무사님께서 직접 뭐 오실 수 있나 뭐 이런 것을 좀 물어보고, 가능한 사무실을 해야 좀 사고 위험도 적고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모든 업무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만약에 의뢰를 받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직접 매도인과 매수인을 확인합니다. 그게 또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업무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 이러면 저는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뭐 연락을 주셨을 때는 저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하는 전제하에 또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직접 일을 하는, 그리고 당사자를 확인하는 그런 법무사를 좀 찾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윤동현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